어, 어, 왕과 사는 남자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 이미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역대 흥행 순위 3위에 올랐고, 장항준 감독이 수십 년의 감독 커리어에 이어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최초로 흥행작을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극장가가 완전히 국내 영화 흥행작들이 어, 많이 없는 비수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즌적 비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이 아예 좀 거의 그 쇠퇴기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상황에서 나온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좀 딴 얘기인데, 이렇게 그 흥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전에 그 스크린 쿼터제 시위 배우들이 다 같이 하고 영화계가 일어났었는데, 그건 사실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 그때는 왜 다 같이 모였었고, 지금은 왜 배우나 영화 감독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같이 이렇게 액션을 하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아예 좀 상관없는 거를 그냥 나 혼자 뇌내망상으로 읊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쿼터제라는 그때의 그런 운동과 왜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지는 한번 좀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생각을 해볼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왕과 사는 남자, 나는 솔직히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선시대, 그것도 왕조 얘기가 계속 뇌절이 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소스들은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면서 똑같은 인물, 똑같은 사건이더라도 시대가 달라지면서 계속 재해석되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계속 소비해 나간다는 그거 자체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우리 지금 난 너무나도 막 많이 나와서 좀 짜증이 나는 건데, 수양대군 등장씬,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양대군의 이미지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랑 그 이정재가 관상에서 역할에 분해가지고 나왔던 이후에 그 수양대군의 이미지 계속해서 달라지면서도 그때 딱 기점으로 해서 굉장한 다른 각인을 시켰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케이.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수양대군은 많았고, 수양대군뿐만 아니라 장희빈, 세종대왕, 여러 가지 사건들, 인물들이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계보를 이어가면서 하는 건데, 나는 근데 진짜 왜 우리나라 감독들, 창작자, PD들이 이 조선시대 그 왕조에 너무 왜 이것만 뇌절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기서 뭔가 우리가 더 얻어가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적용해 가야 될 역사적 교훈들이 얼마나 있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아니 나는 그러면은 좋아. 조선시대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살기 직전에 마지막 왕조였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근본이 되는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모든 그 사상의 뿌리 같은 시대다 보니까, 나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이 시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다룬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인데, 왜 하필 왕조만 계속 다루는 거고, 단종도 왜 이 불쌍한 님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임금님 성군 막 이렇게 뭐지? 왜?
그것도 난 장항준 감독이 이 얘기를 다시 나 근데 장항준 감독 인터뷰 봤을 때 장항준 감독도 이거를 이제 거절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그분이 인터뷰에서 말했을 땐 좀 돌려 표현하긴 했지만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때 당- 장항준 감독이 어,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좀 드랍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은 그 컨텐츠에서 달아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영화를 이제 거절을 했었다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누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거절했어요라고 이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 방증 중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 단종을 또 약간 되게 불쌍하게 여기려면 결국에는 그 빌런을 안 나오게 할 수가 없는데 수양대군 나오게 하면 너무 뻔하니까 그 한 명애를 또 등장시켜가지고 빌런으로 유지태로 분장시켜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감독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수양대군 굳이 일부러 나온 게 일부러 뺐다, 배제시켰다. 그거를 이제 좀 더 뭔가 변주를 주기 위해서 한명회라는 인물을 그냥 뭐 사실 한명회가 나오든 수양대군이 나오든 이 눈물 쥐어짜게 하려면은 어찌됐든 이게 뭐 그 빌런을 만들려니까 그냥 그게 사실 한명회든 수양대군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차라리 이 조선 시대를 우리가 더 지금 이 시대에서 더 유의미하게 되짚어 보려면은 왕조 얘기는 그만해야 되지 않나 싶다는 거죠. 왕조 얘기에서 우리는 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더 뽑아낼 수가 없다. 왜 그 상층부의 권력 투쟁에서 뭘 이렇게 그러니까 더 뽑아내고 교훈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저는 진짜 없다고 봅니다. 그냥 차라리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역성혁명, 진짜 역성혁명이라든지 이괄의 난이라든지 이런 좀 진짜 판을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더 적어도 대리만족을 더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난 솔직히 뭐 이 창작자도 창작자인데 이 관객들도 왜 이거를 다 같이 가서 보는지 왜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지 나는 그것도 사실 제일 큰 의문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창작물이 계속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리즈물이 계속 이어지는 거랑도 크게 이유가 다르지 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험칙적으로 아는 거죠. 데이터 상으로도 어 이- 이렇게 뭔가 쿨타임 한번 차고 또 단종 얘기든 불쌍한 우리 임금님 얘기 한번 꺼내주면은 어느 정도 타율이 나쁘지 않구나. 약간 이런 거를 다 데이터 상으로든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랑 좀 나는 뭐 그런 흥행 원칙은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새로운 도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이거는 나는 진짜 좀 그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편견일 수 있는데 나는 차라리 현대사의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더 나오는 게 난 더 의미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의미들을 한번 더 되짚어 보는 게 낫지. 어, 난 이게 그러면은 나는 차라리 왕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비판적으로 다루고 하면 더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좀 진짜 약간 너무 꽃받친 것 같아. 이런 얘기들 보면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이폰 군주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스텔지어 같은 이상한 심성에 좀 기대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왕조 얘기 그것도 단종 얘기
왜? 도대체 뭐 또 이 영화 이렇게 나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또 목유도 온다라고 또 뭐 박보검이랑 그 김남길 배우 나와가지고 그 수양대군 주인공으로 하고 뭐 그 목유도 온도 그린 그 화가 같이 뭐 하는 또 얘기 나오는데 뭐지 싶은 다른 컨텐츠들 그게 다르게 뭔가 더 뽑아내기 그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나는 천만 영화마다 어떤 의미나 메시지 대부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태극 윤활유라든지 왕 왕의 남자 왕의 남자라든지 또 뭐 광해라든지 조선시대 얘기가 진짜 많았구나. 아무튼 실미도도 있었고 각각의 또 어떤 천만의 어떤 시대적인 의미가 있었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괴물도 있고 그렇고 한데 난 사실 지금 이 왕과 사는 남자가 어떤 큰 의미를 지금 뭔가 반영을 한다고 있다거나 제시한다거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어떤 걸 뭔가 제시했다는 건지는 이 시대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 좀 이 말이 좀 너무 거창해서 그런데, 우리 다 같이 공화국에 살기로 이미 합의를 본 건데, 왜 나는 이 왕조의 뭔가 노스텔지어를 느끼는 느낌의 이런, 뭐, 어, 왕조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리더 뭔가 좀 권력 이런 거에 대한 더 보편적인 얘기를 다룬다고 한다면은 그게 근데 왜 하필 또 그게 왕조를 통해서 다뤄야 되냐 이 말인 거죠. 왜 도대체? 뭔가 권력이라는 그 굉장히 첨예한 주제 앞에서 전근대적인 이야기를 끌고 와서 다룬다는 거는 뭔가 은유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건가? 뭐 아무튼 저는 이 자체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이 주제 자체가 나는 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왜 그냥 이건 사실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는 거니까 라고 하는데 뭐 근데 그 영화 자체 만들 때는 생각보다 그래도 뭐 그냥 그렇게 뭐 나쁜 것 같진 않았는데 연기들도 다 너무 잘하시고 하니까 근데 난 여기서 그래도 가장 인상 깊고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장르가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면은 야 이거 좀 내 취향에는 맞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유해진이 이제 자기 아들이 메타작 맞는 거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사또 앞에서 막 이제 읊조리고 있다가 뭐 한 명의 앞에서도 막 잘못했다 잘못했다 막 얘기하는 와중에 그 단종이 와가지고 뭔가 또 쇼부를 치려고 할 때 유해진이 조용히 하라고 나 내 자식 새끼 살려보려는데 너 지금 또 뭐 하는 거냐 약간 이렇게 또 회방 놓지 말고 가라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 단종이 또 박지훈 배우 그분이 또 막 되게 또 그 막 허옇게 뜬 메이크업 분장 받고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리랑 말랑 하면서 막 하면서 다시 그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는 그 장면에서 나는 사실 그 패왕별이가 떠올랐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겹치는 게 뭐냐면은 약간 그 병약한 이미지의 주인공이 이제 패왕별에서는 장국영이고 여기서는 그 박지훈 배우인 건데 둘 다 막 진짜 무슨 경극 배우 마냥 실제로 패왕별에서 장국영 경극 배우 이 박지훈은 아니지만 아무튼 또 허옇게 뜨는 거 하고 막 병약하고 마르고 약간 좀 약간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장국영은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연인이었던 또 남자 배우 여기 약간 퀴어물이에요. 태양별이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있고 여기서 이제 데뷔되는 사람이 유해진인 건데 그때 이제 태양별이부터 얘기를 하면은 여기 남자 장국영과 거의 사귀었던 이 남자가 문화혁명 때였을 거예요. 문화혁명 때 이제 이 남자 배우가 장국영 인민재판 때 문화혁명 맞나? 아무튼 그 이제 다 같이 그냥 그 예술 배우들 문화혁명인 것 같다. 남자 이제 주인공이
그러니까 장국영 남자 연인이 인민재판에서 자기 비판, 자아 비판, 공산권에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아 비판 시간에 장국영이 얼마나 뭐 막 난잡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 자기 사랑했던 연인을 완전 욕보이는 차원을 넘어서 그냥 부관 참시를 넘어서 막 하는 그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장국영이 굉장히 그 맥 빠진 표정과 눈빛으로 이제 모든 걸 체념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이 영화의 그 백미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도 약간 난 그런 장면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어떤 좀 박지훈과 유해진의 관계가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퀴어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나는 장항준 감독이 사실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그분이 이 영화를 하루 이틀 찍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각본 시나리오 상에서 이런 분위기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 거를 인지했을 건데 근데 사실 이 천만이 넘는 영화에서 이제 그런 퀴어적인 요소를 이런 분위기의 영화에서 더 갑자기 나온다고 하는 건 좀 너무 무리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왕의 남자가 엄청난 영화인 것 같네요. 수십 년, 20년도 더 전에 더 직접적으로 그런 동성애적인 묘사를 넣어서 천만 영화를 넘었다. 그것도 최초 거의 뭐 최초죠. 실미도가 최초였구나. 뭐 아무튼 그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더 뭐 달라진 게 있긴 싶기는 한데 그런 그 퀴어적인 요소가 흥행에서 천만을 넘기에 좀 더 뭐랄까 힘든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그 막 이상하게 가긴 나는 차라리 그냥 내가 아까도 계속 그 비판했던 이 왕조를 왜 다루냐라는 거에서 난 만약에 이렇게 좀 새길로 샜다면은 그 새로운 장르랑 뭔가 좀 전복한다는 의미에서 더 훨씬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천만 이런 거 뭐 장항준 감독이 이제 천만 감독이 되고 이 영화가 흥행해서 제작사가 대박 나고 이런 거랑 별개로 그냥 이 영화가 어, 더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냥 내 생각인데 그냥 나는 그냥 아무 말이나 씨부리는 거니까 그냥 아예 이렇게 뭔가 좀 옆길로 샜으면은 완전 옆길로 새는 것도 아니잖아. 좀 뒤집어 버리는 거지. 이런 그렇게 했으면은 의미 근데 이랬으면 어그 뭐 무슨 문중에서 또 난리 쳤으려나? 약간 아무튼 네 나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좀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으면 어땠나 싶은 거 그냥 막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눈물 내게 하려고 막 처음에 되게 막 행복한 느낌을 더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도 나는 너무 좀 나중에 가면 또 너무 수가 보이는 거고 예. 그 뭔가 그냥 충무로 영화만의 그런 문법들 난 사실 장항준 감독 영화들을 뭐 다 챙겨본 건 아닌데 이 감독님은 사실 그 어느 정도의 그 비틀기 같은 걸 했던 분 같은데 음 결국에는 뭔가 그 흥행이라는 거 앞에서 본인만의 잘 정말 잘 이야기하면은 뭔가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요. 왜 그 전에 영화들이 관객들과의 접점을 잡지 못했는지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겠죠. 뭔가 이거는 유머 코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어 뭐랄까 서사 구조라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결말일 수도 있을 거고 뭐 미장센일 수도 있을 건데 뭐 본인도 계속 영화를 찍는다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의 영화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먹혀야 된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협점 혹은 뭔가 실마리를 이 영화에서 찾은 거를 녹여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쵸. 그냥 내가 너무 좀 영화 자체를 비꼬아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뭔가 실현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은 하진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의미를 그냥 나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했었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이 영화가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이 역대로 흥행 순위는 3위인데 매출액은 1위죠. 근데 그 의미인즉슨 그만큼 표값이 올랐다는 또 뭔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참 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배우들 연기, 유해진 배우 너무 잘하고 박지훈 배우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배우도 잘하고 뭐 유해진 아들로 나왔던 분도 잘하시는 것 같고 유지태 배우님도 네, 어, 안명회라는 인물을 잘 연기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그쵸. 다른 어찌됐든 이 영화라는 매체가 결국에는 음 그쵸. 그런 부분들에서 잘 만들어진 영화인 거는 맞는데 근데 봐봐 생각해봐요. 난 또 한 얘기 또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 이 조선시대 얘기는 이제 그만 나왔으면 왕조 얘기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 뭐 군도 민란의 시대 뭐 이런 게 있었구나. 차라리 그런 영화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왕조 얘기는 진짜 나는 더 뭘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얘기인 건지는 한 더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될 게 그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일단 간략한 저의 생각은 이렇고요. 네. 또 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한번 그런 생각도 존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